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 2.0.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자,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 2.0입니다. 오케이. 자,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 2.0. 시키면 잘해요. 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제 복장은 바뀌고 어쨌든 뭐 세팅 좀 바뀌고 같은 장소라는 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전재욱 박사님 함께 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최인수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소개 그래도 또 요 편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럼요. 세 분들이 다 새로운 분이실 수 있어요.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에서 삽질하고 있는 권상도입니다. 자, 요 가운데 분은 좀 이따가 먼저. 예. 그럼 집에서 웍 돌리고 있는 김종현입니다. 김정현 대표님 긴장하셨어요? 2020년 도시재생의 가장 막내일 것 같습니다. 이제 한 4개월 정도 된 태백시 도시재생센터 막내 코디 홍성광입니다. 예. 와, 예. 자, 지난 이게 아마 20화 정도나 21화 정도 또는 22화 정도 될 텐데 앞에 분 들으신 분들은 저쪽 끝에 계시는 건상동이라고 하시는 뭐 얼굴 보면 저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이시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거는 아실 것 같고 한두 살 형님. 그다음에 김정현 대표님도 역대 아실 것 같긴 한데 먼저 가장 먼저 그래도 마을진흥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쫄지 말고. 긴장하지 마시고. 항상 피사체 반대편에 있다가 처음으로 제가 피사체가 된 상황이고 이 얘기는 이제 영상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찍던 사람이었다가 도시재생을 모르다가 지금 옆에 계신 권상동 센터장님을 만나 뵙고 이 표현이 맞나요? 뭐 게임에 코가 꼈다 그러는데 낚시에 낚였구나. 낚여서 지금은 정말 재밌게 도시재생을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마을 진담이라 해서 진담. 네, 정말 진짜 버전도 2.0이야. 저는 재밌는데 센터장님이 힘드신 것 같은. 낚시할 일 없고요. 저는 밑밥만 던졌어요. 네, 떡밥만 던졌다고. 첫밥이 뭐였습니까? 현재까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것 낚인 같습니다. 건다. 네. 아무것도 몰라서 재밌는. 듣고 나니까 잘못했네. 왜 낚이고 그래? 근데 아직까지는 재밌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옆에 있는 이상한 분들도 찾아오게 되고. 오늘 처음 만났어요? 네. 만나기도 되고. 피사체로서 그러니까 영화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일을 방송 하시는 건가요? 촬영 뭐 네, 영상이 이제 만나 뵙게 된 거는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만나 뵌 거고 그 전까지는 지역에 있는 홍보 영상 그런 위주로 좀 촬영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편집도 하실 줄 아세요? 네. 저희 편집을 편집은 저희가 편집을 못 해가지고 또 낚이면 안 돼요. 네. 이런 패턴 나빠요. 도시재생이 이런 거구나. 개인의 역량을 높이 삽니다. 개인의 역량을 높이 사서 공익을 위해서. 이쪽이 점점 알아가면 갈수록 이제 재밌네요. 미끼를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미끼를 그렇지. 정말 낚싯바늘은 하나가 아닐까. 뭐 이런. 4개월이나 됐는데. 제가 재밌다는 표현이 이제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전 박사님 뭐 하실 말씀 잠깐. 예, 아니 뭐이 지금 여기 앞에 놓여 있는 게 다큐멘터리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거 같아요. 다큐멘터리 제목 한번 얘기해도 예. 말씀해 주시죠. 저 강원영동 MBC랑 같이 협업을 했었고요. 저희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장성 탄탄마을 화강 아파트의 이야기, 그다음에 광부의 이야기를 담았던 화강 아파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광부의 기억 화강 아파트입니다. 광고의 기억.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 번만 찾아서 봐주셔도. 국제 버전 진행 중이고. 네. 현재는 또 네. 국제 버전 진행해서 해외에 출품하려고 하고. 군함도에 버금가는 그러네요. 아예 그냥 엎어버리.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편집만 잘하면 그 링크들 다 달 텐데. 달 텐데. 근데 편집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강원영동 MBC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황지웅 PD가 아니 뭐 우리가 여기서 황지웅 PD가 사실 방송이 이제 마을 진담 안돼 이제.
뭐 거기도 이렇게 밑밥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참고로 그 황지웅 PD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 심의위원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이 다큐로. 예, 그나저나 저희 구독자 수 250명인 거 아시죠? 아 괜찮습니다. 더 많아지고. 예. 별로 선전 효과 없어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송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네. 처음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담도 이거. 피사체 그러니까 항상 찍다가 찍힘을 당하는 네. 형태가 되시는데 삶은 연극의 대표님도 뭐 연출을 하셨으니까 항상 찍으셨는데 저는 이제 남들은 입장이지만 예. 뭐 찍히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원래는 찍히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배우가 이게 좀 쌈마이라 그래서 일본 말이지만 나는 주연을 하고 싶은데 주연을 안 시켜줘요. 내가 인생의 주연이 되고 싶어서 그러면 내가 주연을 뽑자 이렇게 해서 연출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인생 다 그렇지 않아요? 형님도 좀 캐릭터 배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 역할을 했어요. 지금 수사반장 이런 역할 하시는 소주. 그러면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을 가장 잘하시고 떡밥도 던지시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마을의 역사 아니면 마을 만들기를 함께 좀 많이 지내오셨던 우리 권항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두 분 한번 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담으로. 지식 피사체인 거지 피살체는 아니니까.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김종영 오랫동안 동갑내기 친구인데 아, 동갑이셨어요? 전 몰랐어요. 왜? 괜찮아요. 분명히 둘 중 한 명이 엄청 늙었다. 전두 분 다 좀. 그걸 네, 안 네. 우리 그 화성에서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재건하면서 첫 번째 대화 모임 할 때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2010년 7월인. 두 번째 모임은 강릉에서 했었는데 강릉에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진짜 피살체가 될 뻔했다니까 진짜. 심하게 이거 다쳤어요. 카메라 좀 우리 그렇다. 편집을 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걸로. 편집을 못해서. 몇 개월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만났는데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독특한 가장 진솔한 친구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가장 독특한 가장 독특한 그리고 예술가가 없잖아요. 칭찬과 욕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경계. 자기 삶의 에너지가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싶은. 저 정도 얘기를 들으셨으면 거꾸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을 만들기의 과정 속에서든 10년의 역사 속에서 굳이 뭐 진담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3기인 것 같아요. 3기. 마을 만들기의 3기인 것 같아서 뭐 소위 얘기하는 마을 만들기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얘기하면 뭐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버전 2였다고 생각을 해요. 버전 2. 그거를 2010년 7월에 확실하게 느꼈는데 이제는 저희가 3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런 계속 우리가 떡밥만 던지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 양식장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황지연못에 같이 뛰어들든가 이런 생각이 어쨌든 뭐 지속 가능한 낚시질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낚시질 한 적이 아, 없다니까요. 예, 그럼요. 아니 본인이 안 그랬다 그러지 예. 우리가 느끼면은 그건 낚시질인 저는 거예요. 꾸준히 밑밥만 던졌습니다. 자 밑밥과 낚시질 엮였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라 예. 19세기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데도 이거. 권력 관계가 생겼네. 굉장히 수평 구조라고 말씀하셔서 편하게 해주시는데 알고 보면 수직 구조였다. 모시고 있다는데. 수평 무슨 제기랄 뭐 이런 거 피사체가 무섭네. 잘못하면 피살 때니까. 근데 그래도 좋습니다. 제 삶에 이렇게 촬영하게 될 줄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가 덕분에
감사한 상황입니다. 구독자 250명인 거 아시죠? 이거 이 앞에 있는 거 소품 다 준비해 주신 거죠? 네, 여기 있는 거 이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대단하다. 여기 그래서 2010년 7월 화성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2020년 7월이잖아요. 딱 10년이네요. 10년에 아 10년 됐네. 역사에서 그랬나 벌써? 얘기하면 이제 3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뭐 전 박사님은 저하고 뭐 사실 비슷비슷한데 굳이 구분이면 두 분이 저는 한 60년대 초반인 줄 알았었고 저희가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은 이런 분이시고 그렇죠. 저희는 지금 딱 이런 분이고 이런다는 게 확실하게 얘기지. 뭐 이런 저런 해서 뭐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주세요. 제 끝이 원석이네 원석. 다듬어야 되는 원석. 네. 이게 이제 소위 뭐죠? 무연탄. 연탄. 저게 빵꾸를 석탄. 네. 빵꾸를 열심히. 소위 우리가 말로만 듣던 석탄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더 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석탄이고요. 이 석탄을 갈아서 빻아서 빵꾸를 위에 딱 내면 이것이 연탄이 되는 것이고요. 이 연탄 위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제가 됐는데. 요즘은 이제 아까 어느 분이 하셨는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요거 과정.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 아 그렇지. 우리 어렸을 때.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적이 있었냐? 아 그렇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게 안도현 시인 누군지 모르겠고 쌍팔년도 우리 그거를 또 증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할 일이고요. 우리 문화적으로 느끼면 되는 거지. 뭐, 아유. 그냥 문화가 잘 모르지만 뭐 그 정도는 맞을 겁니다 아마. 그 쌍팔년도에 대학교 화장실에서 많이 봤던 글귀입니다. 예. 데모할 때도 많이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 연탄 자체에 불을 붙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움직이긴 했었죠. 불을 붙이면 이것이 활활 타서 지금 이제 고기를 굽는 용도로만 아까 누가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누구에게 따뜻한 적이 있었냐 겨울을 나는 중요한 연료로서 사용했던 것이고 다 타고 나면 연탄재가 되면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차서 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직도 이곳 태백에는 이 태백 연탄- 출신이시죠? 네, 네. 네. 태백 출신이 다시 한번 설명을. 연탄을 아직도 난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뭐 그리고 이 연탄재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이제 밭에 거름과 여기 비슷하게 마사토보다 훨씬 더 좋아요. 네, 돌 빠짐이 네. 좋아서 사실은 그래서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탄에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있죠. 90탄, 12공탄, 24공 이게 구멍이 24공탄인가요? 아니 잘 모르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안에 개수를 파악하는 안에 걸로 처음엔 9공탄이었고 쟤는 12공탄, 쟤는 10공탄인데요. 12공탄인가? 24공탄.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 10년의 역사 또는 아까 3기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연탄이나 석탄부터 연탄재. 연탄재까지를 비유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1기 요게 이제 2기. 요게 3기. 이게 없으면 이게 존재하지 않듯이. 거꾸로 아니에요? 과정. 뭐가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가 이제 그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이게 또 나중에 물 빠짐 좋은 또 그 그렇죠. 거름 같은 역할을 하듯이. 저게 용도가 되게 많아요. 겨울에 눈 왔을 때 저거 깨트려가지고 쫙 하고. 눈 뭉쳐가지고 눈싸움 할 때 그렇죠. 쓰죠. 야마 돌면 발로 빵 차서 스트레스 해소용도 되죠. 이게 용도가 많아요. 용도가 많아요 이 두 분이 사실은 보면 아직 이 연탄재는 두 분이 쓸 때 많아요 아직. 활활 타오를 때죠. 비록 차임을 받을지언정 그러니까 이게 덜 이제 죽기 전에 이걸 얹어놔야 불이 붙지. 이거 불이 싹 가기 전에 이거 부르면 절대 안 붙어요. 오 진짜. 삶은 연극 대표님이십니다. 예. 뭔가 이제 의미가 연탄가스 중독 때 봤어요? 동치미 막 먹고. 그러니까요. 이게 저쪽보다 제 가운데 있는 애보다 이쪽에 있는 애가 더 나아요. 저 맞아요. 괜히 저 일상 다 식기 전에 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 편에 이제 보시면 그때 권상동 센터장님께서 이 태백시를 소개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그런 한때는 이 석탄의 힘에 의해서
연탄을 만들고 연료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 경제를 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태백시였는데 이제 그것이 석유나 천연가스를 도입하면서 해외에 대한 무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되면서 들어오면서 지금은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곳이 아니라 1호 쇠퇴 지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태백이고 거기 출신 저희 아버지는 광부셨고 그는 이제 여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똑같지만 이제 사고 당하셔서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거든요. 사고로 광부셨던 상황에 그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런 아픔을 다 겪고 있는 동네죠.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 좀 더 다독여야 되는 입장. 예. 부모님 세대가 저희를 다독여서 키웠다면 이제는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 좀 다독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이 저는 그 철학이 저는 저희 센터장님하고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태백 도시여행센터의 네. 센터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잘 낚았네.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인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정책도 그렇고 다 그렇고 주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뭐가 뻑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지막으로 내려오면은 몰라 이거 뭐 때문에 한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누굴 위한 한 말씀 해주셔야죠. 누군가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외부 업자를 위해서 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막 지금 돌고 있고 막. 저는 뭐 이제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 규정과 지침. 예. 그럼 예를 들면 조례를 봐요. 태백시 도시재생 조례. 조례를 까보면 거기에는 이해 당사에 나옵니다. 이해 당사자들, 뭐 태백시청, 주민, 그 뭐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리와 책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보면 분명히 공무원의 책무가 나오는 거죠. 시청의 책무가 나오는데 그게 다예요. 그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네들은 합법적으로 다 한 거야. 그게 자기네들 그 속에 권한이 있고, 예를 들면 도시재생 무슨 뭐 주민총회를 한다, 뭐 그런 건 없겠지만 뭐 주민총회 한다 그러면 주민총회 사진 하나 찍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린 했다. 우리들의 책무를 다 했다. 책무를 다 한 건가요? 주민들은 뭘 느꼈는데? 총회에서 뭘 얻었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관이 주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전편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아까 우리 화가 아파트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저도 인터뷰를 여러 꼭지를 했는데 통편집돼서 한마디도 안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세게 얘기하셨나 보네. 네, 그때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저는 그 얘기 드렸는데요.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뭔가 멋진 기획자들에 의해서 이쁘게 디자인되고 뭔가 잘 팔리는 상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내지는 뭔가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들로 다양한 하드웨어 시설들을 만드는데 그건 다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안에서 이야기들은 잘 묻지 않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활동가들도 사실 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있는 그룹에서도 역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대단히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뭔가 접근해 보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우리 12만 8천까지 늘어났던 도시인데 지금 4만 1,000명까지 줄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기 사람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사람이 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형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연락걸리죠. 네. 착하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태백 시민이잖아요. 주민이고 그 아까 그 4만 1,000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4만 1,000명 안에는 공무원도 있고 저희도 있고 주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공무원 중에는 제 친구들도 있고 제 선배도 있고 제 후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광부셨던 친구들도 있고 그
지역이 4만 1,000명이다 보니까 한 달이 소위 말하면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 상황이고요. 저도 공무원들은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나라의 소위 말하면 뭐 핑계를 대면 나라의 시스템이 문제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또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 내려온 거 가지고 결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앞뒤 뭐 이 표현이 맞게 좀 무조건 푸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갖추고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주민들의 속도를 맞추려면 공무원의 속도를 맞추기는 힘든 상황이고 이런 갭이 계속 태백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지 않을까. 지금 여태까지 3월에 이제 제가 들어왔는데 3, 4, 5, 6, 7 이제 5개월? 4개월 됐는데 현재 이 4개월 안에 느꼈던 점은 이 부분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센터장님 정도의 제가 나이가 되고 이 정도 연륜이 되면 그때 대해서는 제가 또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쪽 연륜 별로 없어요. 네. 3기 네. 더 씻기 전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열이 있을 때 옮겨줘야 돼. 자기가 젊은 줄 아는 거. 이 바닥에선 젊은데 40대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4만 1,000명 중에는 다 있는 거죠. 다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믿는 거 가지고 저는 일을 할 거고 센터장님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태백에 처음 오셨잖아요. 아까 황진영 것도 보셨다고 했지만 두 분 얘기 들으시면 두 분은 진짜 직접적으로 태백에 관련된 지금 현실을 살고 계시는 분이고 태백에 인생에 처음 오신 분의 입장에서 이제 그 얘기 듣다 보니까 태백도 다른 동네랑 뭐 별로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방금 얘기한 거를 좀 보태자면 입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람끼리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에 재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즐거운 재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싸우는 재미도 있겠고요. 그죠? 또 그 싸우는 걸 구경하는 재미도 있을 테니까 다양한 재미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작은 규모의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다양함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네, 옛날엔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 터미널 자리 거기를 가보니까 뭐 여관도 있고 밑에 뭐 룸사랑도 있고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비었잖아요. 비어있는 이유가 뭐 사람이 빠져나가서 뭐 돈이 안 들어와서 보다는 일상에서 재미들이 점점 사라진 거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살고자 하는 의미는 누가 그랬더라?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의 시대로 이미 들어왔는데 여전히 경쟁하고 있고 여전히 양적 팽창을 요구하고 있는 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다. 단 한 사람의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재미와 행복과 그 사람이 주민으로 본인이 떠나기 전까지는 해줘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이고 그것 때문에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4만 1,000명은 그래도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나머지는 거의 말살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획일화된 그런 재미없는 사회가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원래 한 말빨 하시잖아요. 한번 하면 한 5분 10분 그냥 쫙 하시는 분인데 오늘 주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5분이요? 오늘 1분 이상 저기 안 된다고 안 해주신 거예요. 평소에는 그럼 5분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8시간도 가능하시다라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도 여기 얘기하고 초창기에 있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초창기에 작년인가. 8시간도 가능하시다라고. 예, 그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8시간 했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반밖에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작은 도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고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아직은 속도가 좀 더디네요. 지금도 우리 외부의 성년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다양하게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청년들이 외로워하죠. 조금 좀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는 네, 거야? 우리 피사체 네. 피사체 한 말씀 어떤 거에 하고 싶은 거 아무 얘기나 어차피 뭐 저희가 과연 네. 태백의 청년은 외로운가요? 외롭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외롭나? 그 저쪽 얘기고. 본인이 외로운 거. 네. 외로울 수도 있을 외로워야 청춘 아닌가요? 네. 솔직히 태백은 할 게 없죠. 이게 정답은 아닌데 현상이죠. 예. 할 게 없습니다. 전국에 극장 없는 도시. 유일한. 요즘 누가 극장을 가요? 코로나 시대. 근데 극장이 없는 도시. 저 도시 중에. 예. 지금 이제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하고 예, 있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근데 청년들이 할 게 없으니까 어른들도 할 게 없고요. 끝내 이래 얘기하면 태백 시민 대부분이 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이 동네는 그게 좀 현상이고 슬픈 상황이고요. 저는 운 좋게 코 껴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좀 뭐라 그러죠? 제 할 일 하면서 밥벌이는 하고 있는데 그 밥벌이가 주민들이 관심 가져주고 해서 저는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상에 공짜도 없고 현재 태백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할 게 없는 현상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저는 이제 외롭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해요. 제가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고요. 그게 그다음에 그걸 같이 해보고자 뭔가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걸 열망하는 것이 적은 것도 아닌데 제가 느끼는 거는 가슴 속에만 있습니다. 이게 나오지 못하고 가슴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끄집어내야겠네요. 오늘 근데 선생님 부재 중에 선생님 부재 중에 저는 오늘 참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여기 이제 태백이라는 곳은 가까운 곳에 강원랜드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리조트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회사 동호회 아뜰리에라는 목공방 동호회가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오늘 만났는데 그 친구분들을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방금 센터장님 말씀처럼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는 걸 저는 오늘 알게 돼서 저한테는 좀 약간 큰 힘은 됐어요. 하나 이제 뒤통수 맞은 거는 태백에 살고 있으면서 그게 있었다라는 걸 오늘 알았으니까 그만큼 제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에 저는 오늘 한번 제가 반성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름 이 지역에 누구든 고민은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그거는 또 느꼈습니다. 네. 방금 센터님 말씀하시고 막 생각이 났네요. 다음 주에 문화도시 다른 지역에 회의를 가게 되는데 문화도시 사업도 사실은 도시재생이랑 또 비슷하게 문화재생 개념이지만 거기는 첫 단계에서 지역의 유무형 자원조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선정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지만 이후에도 그걸 좀 심화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지역의 자원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대부분 이제 유형 자원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는데 오히려 무형 자원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게 되어 있고 그게 사실은 이제 지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힘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그러니까 각자 열심히만 하다 지쳐서 다 자빠지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전국의 상황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가슴 속에 강렬하게 타고 있는 열망들이 있는데 이게 외부로 드러나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터트려도 된다라고 하는 내가 쏟아내도 된다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호가
어떤 사람은 막 10년씩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계기를 통해서 튀어나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죠. 또 그 말만들기 전국 네트워크의 대화 모임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거기는 진짜 뭐 계급장 다 떼고 만나는 거고 격이 없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원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주민 참여가 아니라 뭐 이런. 사실 형님도 뭔가 마음속에 의리가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 오늘은 그 얘기 안 하려고. 오늘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 네, 그 다음에 두세 달, 세네 달 후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또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이 자리가 아니라 진짜 요 상태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팅에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만나서 그 짜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돼서 이렇게 가서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만났으니까 그래 돌돌 만났으니까 하고 했다 치고 다음 단계 이렇게. 어쨌든 오늘 뭔가 정해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니까 생각나는 거 얘기해도 되죠? 예. 편하게 하세요. 그 최근에 이제 주민 참여, 주민 주도가 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뭐 비약적으로 성장해 있는 상황이죠. 모든 정책에 그리고 모든 공무원과 정책가들 그리고 활동가들과 주민들에서도 주민 참여, 주민 주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많이 오염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역 그다음에 최근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문화 사회적 경제 이런 얘기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말들이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주민 주도 주민 참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단히 낯설어하던 시기보다 LA 주민들의 참여는 더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는 외형적이 보여지는 부분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정량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챙겨야 되는 것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들을 계속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로컬 지역 주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불편해져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예. 한 말씀. 잘들었습니다. 자 이제 쭉 한 말씀씩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들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마무리 말씀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마을진단 2.0은 대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대본 쓸 시간이 없어서. 편집도 못해. 대본도 없어. 구독자도 250.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좀 대단한 네.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0여 분을 그냥 이렇게 달려올 수 있는 것들은 또 각자의 삶의 고민과 현실에 있어의 고민들을 묻어내고 뭐 응어리 지어 있지만 가슴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마을진담을 좀 전대박사라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사실 마을진담을 하는 거고 그것을 대본에 담아내면 이 말이 이제 막혀서 이제 그런 걸 안 하려고 사실은 저희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편집도 하지 않습니다. 편집을 못해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자 이제 이 정도 이제 천천히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쪽이 자꾸 쓰러지는데 사실 이 석탄과 연탄재 말고도 저쪽에도 저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버전들이 좀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지금 PCS 폰도 있는 거. 예, 일단은 그림으로만 보시고 예, 각자 좀 상상을 좀 하시고 혹시 전 박사님부터 간단하게 좀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 말을 거의 안 하고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형님들이랑 하면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다운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는 뭐 힐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먼저 태백 먼저. 네. 홍성광. 성광. 네. 그 전에는 PD, 이제는 코디. 코디. 예. P에서 코로 바뀌었는데. 그거 피네겠네. 네. 사람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예. 그리고 좀 잘 배우겠습니다. 예. 예. 코디네이터가 뭔지 모르고 그 전에 알았던 거는 뭐 연예 뭐 쪽에 그죠?
코디 그런 거였는데 분발하지. 센터장님이 얘기했던 도시 자체, 마을 자체를 코디하는 거다. 예, 진짜 그 있는 그대로 배우고 예, 노력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했는지 뭐 지적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런 자리 또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삶의 연극 대표이시자 삶은 연극. 삶은 예. 막판에 왜 이러세요? 삶은 연극 삶았다는 표현이에요? 아 맞아요. 삶은 계란이 갖고 아, 있는 그런 뜻이에요? 정서가 있듯이.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은 연극 그러면 사람들이 삶은 계란이요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삶은 계란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이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서 어딘가 갔던 그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의 정서가 있는 단어, 장면 이런 것들을 삶에서 좀 구현해 보자. 뭐 이런. 그래서 오늘 기차 타고 오셨대요. 네, 알겠습니다. 삶은 연극 대표이시자 사회적 협동조 아침의 이사장님이신 우리 김정현 이사장님의 또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태백은 오늘 처음 왔는데요. 좀 전에 극장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작년에 저 경상도의 모 도시재생의 협의회 분들하고 일본에 이제 야매 여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연수를 행사 갔던 대표식이 됐었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해외는 이제 해외편은 없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어디를 갔냐면 후쿠오카의 이즈카라는 동네를 갔어요. 예, 거기도 똑같이 여기랑 똑같은 탄광촌이에요. 저는 거기에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극장을 보러 갔는데 그게 왜 거기에 남아 있었을까를 찾아보니까 반경 5km 안에 극장이 50개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대요. 130년 전에. 그러면 아마 지금 태백도 예전에는 그런 극장이 아마 수십 개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내지는 이제 관심이 없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인천의 덕적도만 해도요 한 동네에 극장이 2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장소팔 고춘자 씨가 와가지고 만담을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 극장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더 늦기 전에 물론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극장들이 왜 그때는 여기에 극장이 존재했고 그 극장은 이 마을, 이 동네의 삶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시대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게 무엇인지 꼭 극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가 제가 오늘 처음 태백에 와서 도와드릴 거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극장과 삶편을 준비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우리 권상동 센터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놀러 오세요. 진짜 놀러 옵니다. 다음에 막 데리고 막 데리고 놀러 오세요. 야외 연사 다른 분들이 야바이 아니고 야매요 행사. 다른 분들이 놀러 오시면 계속 계실 건 거죠, 그러면? 떡밥 던진다. 거꾸로 던지고 있다 떡밥 지금. 던진다. 자, 저기 제가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다. 가슴속에 강렬하게 타고 있는 열망 또는 응어리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응어리와 열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은 조금 이제 했지만 아까 한 10분 정도 지역에서 보면 남자 5명이 이렇게도 웃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사실 저희가 밤 10시 반이에요. 약간 미친 듯이 그래서 그럴 정도로 했는데요. 마을 진담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든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쪽에 마이크 끝에 걸리는 저 열쇠가 그런 길을 여는 그런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길을 저 열쇠와 함께 마을 진담과 함께 열어가실 수 사온 것 있도록 같아요. 유럽 스타일이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진담 2.0인 태백을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마을진담 2.0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